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대감이 조금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어느 정도 뭐 예상은 했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더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여기다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분쟁 가능성도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유가까지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증권가에서는 급등주들에 대한 미수를 차단시켜야 되겠다, 이런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조금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키움증권 사태로 인해서 이 미수에 대한 그런 위험 논란 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하는 급등주들, 자, 미수가 차단이 됐을 때는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부담감들이 또 생겨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5일이고요. 네, 수요일입니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이 해외 증시 상황도 만만치가 않게 잘 흘러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일단 괜찮아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최대한 잘 이용을 해본다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중에 조금 휘청거리긴 했습니다만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 0.6% 상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우지수는 플러스로 전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0.93% 상승하면서 제법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일단 장중 상황을 살펴보면요, 시작점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장중에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국채금리에 대한 하락 포인트가 네, 후반부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초반부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은 일단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뭐 그 유가의 급락세라든지 중동 지역의 좀 안정,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부분으로 또 다가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 악재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악재가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다시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소가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번 주에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요, 약 150개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네, 엄청나게 실적 발표가 많이 몰려있는 건데, 대형 기술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대부분의 기업들,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오늘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현재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네, 상장 기업들,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23%가량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77%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GM사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다. 근데 이제 그 파업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가이던스는 철회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치들은 높아져 있는 거고요. 파업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업황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소식이고요. 항공 및 에너지 기업, G2사죠. 이거는 제너럴 일렉트릭. 자, 요쪽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다. 그래서 주가가 6% 정도 상승했다. 뭐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실적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코카콜라도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고요. 뭐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그다음에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쁘지 않죠. 분야도 뭐 자동차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에너지, 그다음에 소비, 뭐 그다음에 방위 산업체 등등등은 다 되어 있거든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 교두보 역할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다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채 금리와 그 다음에 경제 지표 뭐 이런 것 좀 살펴보면요. 국채 금리에 대한 경계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날 4.8%로 전날보다 또 떨어졌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0년물 국채금리도 네, 4.93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는 네, 5베이시스 포인트 가량 올랐다. 그래서 5.11에서 거래됐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 딱 놓고 봤을 때는요.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채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못 박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기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올리기 어려워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번 달인가요? 이제 31일부터 시작이니까 이번 달에 볼 수 있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 11월에 시작되는 FOMC라고 일단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FOMC에서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될 가능성 99.7%입니다. 그냥 뭐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요. 12월에 한 번 더 남아있잖아요. 그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몇 %냐?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동결 가능성이 무려 75%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런 쪽으로 베팅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연준 입장에서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국채금리도 당연히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다거나 지금 보면은 이 국채에 대한 부분들도 공매도 쳤던 부분들을 전부 다 환매하면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즉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들은 또 나쁘지 않겠죠. 자, 경제 지표들 살펴보시면 제조업과 서비스 지표 모두 다 확장세 유지했다. 요게 이번에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표가 예비치가 50을 기록했다. 50이면은 이제 딱 중간에 걸린 거긴 한데 기준치 시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지난달의 수치 이것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지난달에는 49.8이었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49를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49면은 경기가 좀 침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0으로 넘어가면은 확장으로 가고 있네요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괜찮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다가 서비스 PMI 지표 역시도 50.9를 기록합니다.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예상치가 49.9였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50.1이었고요. 근데 지난달보다 또 예상치보다 다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 뭐 경기의 상황도 좋아지고 있구나. 자, 근데 11월달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 있죠. 왜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나 제조업 지표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랠리를 보이기 위해서는 국채 수익률의 하락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둘 다 잘 되고 있어요. 국제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 괜찮아 보이죠? 시간외 쪽에서는 이제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알파벳은 뭐 클라우드 쪽에 영향이 조금 안 좋다 해가지고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실적은 좋았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괜찮게 나와서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실적 발표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대외 변수들만 조금 잘 진정이 된다라면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연말 랠리는 이제 슬슬 준비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영풍재지 사태 때문이겠죠. 증권가에서 이제 급등주들에 대한 미수 차단, 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가 조작이 사실은 원래 제일 큰 문제죠. 주가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뭐 미수금 사태가 난다든지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그리고 반대 매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미수금 잔고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대 매매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반대 매매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모두 엄청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19일과 20일에도 5천억 원대를 반대 매매가 넘어갔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5천억 넘었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5천억이 넘는 물량이 반대 매매로 털려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반대 매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빚을 냈다고 봐야 되죠.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한 B2 같은 경우인데, 이 B2 같은 경우에서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거고요. 증권사 입장에서도 재미없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영풍재지 같은 사건이 그런 거죠. 잘 가다가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하한가가 떨어졌다. 자,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하한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매도가 몰리기 때문에 그냥 점화한가 몇 번 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방에 투자금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를 걸었잖아요. 내가 3천만 원인데 한 7천만 원어치 매수를 하게 됐다. 미수가 보통 한 3배 정도 더 사나요? 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본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3천만 원 정도 더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2배, 3배 걸린 거라 봐야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빚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지금 3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1,000만 원만 까이면은 나는 그냥 투자금 전부 다 날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30%가 아니라 더 많이 날릴 수도 있죠. 왜냐면 3천만 원어치 샀는데 하한가 한번 떨어지면 30% 빠지죠. 근데 하한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2번, 3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이 반토막 보다 더 많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원금 1,000만 원 날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빚낸 거 2천만 원 중에서 반토막 날리면은 그냥 내 돈 원금 1,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빚내가지고 한 7,800만 원 정도 더 날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 다 날리는 거고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빌려준 돈, 그 돈을 다 못 받고요. 마이너스 7,800원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저기다가 채권 추심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 갚아라.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데 일단 원금 다 날렸는데 빚 갚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갚을 돈 있었으면은 돈을 빌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흉은 주가 조작이에요. 이놈을 없애야지 되는 건데 법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법을 좀 강화해서 정말 크게 저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주식 사기 그런 거 해가지고 들어갔던 애들이 나와서 또다시 코인으로 사기치고 이런 것들도 진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놔야지 사실 이런 쪽에서 뭔가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증권사도 리스크 관리를 너무 안 하는 부분에서 손해를 입는 거가 되면 그쪽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도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근본부터 좀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이 고육지책이겠죠. 내놓은 것들이 이제 미수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뭐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리스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미수 금지를 해야 되겠다. 급등주도 이제 미수 다 차단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권업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그 전날 그 주요 임원들 네 어제도 회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현재 미수서 거래 상황을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제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네 급등주에 대한 미수 거래를 차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요, LS 네트워크스, LS 전선 아시아 최근에 급등했죠? 네, 포스코 홀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바일 어플리언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수 안대, 현금, 위탁증거금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한미반도체, 넥스틸, 뭐 이런 종목들, 뭐, 그 다음에 KB증권 같은 경우는 DL건설, 가온그룹, 국보디자인,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네, 뭔가 좀 안전하다라고 느낌을 좀 받으실지도 모르지만, 이건 증권사한테 안전한 거예요. 자, 미수금이 없다라고 하면 B2가 안 되죠. B2가 안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빚내서 투자하고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활발하던 거래량이 뚝 끊겨. 급등주한테요. 막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미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빚내서 투자할 수 없어. 끊어버려.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뚝 줄어들겠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면 내 돈 가지고 투자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급등주 매수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단기의 수익을 크게 올리고자 함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크게 땡겨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거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에이 됐어 다른 거 되는 걸로 가지 뭐 이렇게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게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투자자를 위함이 아니라 증권사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함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미수가 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아니죠. 가능하면 최대한 미수거래나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너무 많이 실는 투자는 언제나 네 부담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첫 번째에서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가가 이제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유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중동 문제가 많이 해결될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재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상전을 재고한다? 그러면은, 중동 문제가 없겠네? 뭐, 우리가 걱정했었던 그런 어떤 오일 쇼크 이런 거 안 나오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WTI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들어가서 뭐 하마스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아직 지상작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너희들 좀 더 이쪽으로 지도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요. 네. 설마 이제 뭐 전쟁하던 나라들이 뭐 준비가 됐다 안 됐다로 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협상을 벌이고 있느냐면,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하마스가, 데리고 있는 인질들 다 풀어줘라. 그러면 지상전은, 네, 안 하겠다. 공습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먼저 공격을 멈춰라. 그러면 인질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나서서 야 인질 석방이 먼저다.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일단은 보증을 서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뭐 어떤 식으로 돼도 상관없겠죠. 서로 간에 야 먼저 내놔. 네가 나 이거 나. 왜 여자분들 싸움할 때요 머리채 붙잡고 그러잖아. 이거 놔 네가 먼저 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또 붙잡고 있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만약에 중재안이 있어 심판이 있어가지고요 자 양쪽 손을 딱 잡고요 자 풀어 놓으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푼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미국이
가운데 들어가서 자 이스라엘한테도 야 인질 다 풀어주면 이제 그만 멈춰라. 그다음에 하마스한테도 야 지상전 이게 내가 멈추게 할 테니까 인질 풀어줘라 해가지고 일시에 이제 딱 끝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상황이 있다라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인질의 대규모 석방을 위한 회담을 위해서 지상전을 며칠 늦출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다. 자 아예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이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인질을 전원 석방하게 됐을 경우에. 네, 그래서 하마스가 조금씩 지금 자꾸 풀어주고 있죠.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죠. 네, 물론 이제 이 테러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그냥 네, 원점 타격을 통해서 그냥 쓸어버리는 게 낫긴 나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번지지 않고 이대로 그냥 네, 마무리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손을 돼서 더 크게 일을 벌리는 것보다 그냥 뚜껑을 덮어버리고 그냥 봉합을 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러시아 쪽 이야기는 뭐 그게 뭐 가짜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크렘린궁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네, 공식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루머도 좀 있었고 해서 악재 요인들, 특히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이런 쪽에서 본다라면은 큰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국채금리 하락, 그 다음에 기준금리 동결, 뭐 이런 쪽으로만 연결되고 기업들 실적 좋게 나오고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좀 둔화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주가가 근데 왜 안 올라가? 네 당연히 올라가야지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은 나쁜 소식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어떤 준비 과정일 수도 있어요. 네 기업들 실적 그 다음에 산타 랠리, 배당 랠리 이런 것들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긍정적이죠.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느낌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급등주에 대한 미수를 차단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일단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들이 이제 네,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급등주에 대한 미수를 차단하게 되면 일단 B2가 차단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주동 분쟁이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 급락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좀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마무리될 것 같아서 지금 원래 하려고 했으면 진즉에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질질 끌면서 이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아주 다행인 일이고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더 많이 크게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발 잘 풀려서요. 좋은 일들이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식 투자의 초보자라면 어떻게 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예를 들어 이 책에 소개된 월가 고수들과의 인터뷰만 읽어보아도 상당수 성장 투자가들은 매년 20% 이상 성장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고 가치 투자가들은 주가 대비 수익이 이게 퍼예요. 퍼가 15를 넘는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의 기준, 원칙 이런 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8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많이 올라간 주식은 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아시죠? 뭔지.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점 천국 속에서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조금 기대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질 것이다 생각되고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좋은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시장에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들로 또 손실 회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